자, 반갑습니다.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돈 이야기의 배종찬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금융자산 10억 부자들의 투자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융자산이 10억 정도 있다는 것은 부동산 자산도 웬만큼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즉, 한국의 부자들은 어디에 이렇게 투자를 하는지, 또 한국의 부자들은 부동산에 대해서 어떤 예측을 하는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한번 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금융경영연구소에 나온 자료들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죠. 한국 부자들, 즉 총자산 중에 부동산 자산 비중인데요. 먼저 여기 왼쪽에 있는 그래프를 한번 보시죠. 2010년도부터 작년 2018년도까지 그래프가 있는데요. 2013년을 기점으로 해서 저점을 찍고 2014년도부터 작년까지 47%에서 53%까지 부동산 자산 비중이 증가되고 있다는 겁니다. 즉, 부자들은 부동산을 더 사 모으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러면 거주하는 지역별 부동산 자산 비중을 한번 살펴보면요. 먼저 전체적으로 보면 2017년도 보면 51%를 가지고 있다가 2018년도에는 부동산에 대한 비중이 53%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증가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여기 도표에 나와 있는 강남 상구 같은 경우에는 2017년도 54%에서 2018년도 56%로 또 증가가 됐죠. 여기 강남 상구 밑에 보면 이제 지방이라고 있습니다. 그 빨간색으로 제가 동그라미를 쳐드렸죠. 그 지방을 놓고 본다면 부동산 비중이 46%에서 오히려 43%로 감소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서울에 있는 강남 상구와 또 강남 상구 외의 수도권, 강남 상구 외의 서울과 수도권은 이렇게 전반적으로 부동산 비중이 증가되는데 반해서 지방의 부자들은 이 부동산의 비중을 축소를 하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씁쓸한 느낌이 좀 듭니다. 그만큼 지방에 있는 부자들은 정보가 좀 많이 전달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겠죠. 그런 이제 현상들이 일어남으로써 오히려 또 축소가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총자산 규모별 부동산의 비중인데요. 여기 왼쪽을 보시면 나와 있죠. 총자산이 적으면 적을수록 부동산 비중이 적고 총자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부동산 비중이 높다라는 건 나와 있죠. 즉 10억에서 30억 미만은 부동산의 비율이 2018년도 놓고 보면 40.4%인데 이 100억대 이상의 자산가는 부동산의 비율이 55.1%라는 거죠. 무려 15% 가까이나 되는 그런 수치가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즉, 제가 이렇게 방송 중에 계속 말씀드린 거 있지 않습니까?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부동산에 관심을 가진다. 돈이 적으면 적을수록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진다.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부동산에 대해서 친티다. 근데 돈이 없으면 없을수록 부동산에 대해서 안티다. 너무 좀 심한가요? 근데 사실 그래요. 돈이 없으면 부동산 투자할 돈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뭐 자연스럽게 부동산에 대해서 안티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그 마음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이 한국의 부자들의 이렇게 놓고 보면 자수성가하신 부자들도 있지 않습니까? 사업을 해서 돈을 벌었고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사업 플러스 부동산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버셨잖아요. 그래서 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항상 부동산을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야지 대한민국에서는 돈을 벌 수 있고 부자가 될 수 있다. 이건 대전제라고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화면을 보시면요. 향후 5년간 부동산의 전망입니다. 이건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왼쪽을 보시면 부자들이 향후 5년간 부동산 경기를 어떻게 전망하는지라고 나와 있죠. 2019년도로 놓고 보면 맨 밑에 11%는 빠르게 침체할 것이다.
34%는 완만하게 침체할 것이다. 그리고 39%는 현 상태로 정체가 될 것이다. 그리고 15%는 완만하게 오히려 회복이 될 것이다. 그리고 빠르게 회복이 될 것이다. 빵! 예, 빵 퍼센트입니다. 예, 빠르게 회복되기는 어렵다라고 금융자산 부자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나 봅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시면 그러면 5년간 앞으로 5년 동안 지역별 부동산 경기 전망이죠. 이 부자들은 지역별 부동산 경기는 어떨까라는 거죠. 그래서 서울을 놓고 보면 빠르게 침체는 6%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요 파란색은 적으면 적을수록 좋지 않겠습니까? 이 빠르게 침체된다는 게 6%밖에 안 되는데 기타 지방 같은 경우는 빠르게 침체해야 된다는 얘기가 무려 49%나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부자들은 지방 쪽에 관심을 좀 덜 가진다 이제. 지금까지는 관심을 가졌다면, 지금까지는 지방에 투자해서 이득이 발생이 됐다면 앞으로는 지방 쪽의 투자를 줄인다라고도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녹색을 보시면요. 여기 현 상태로 정체된다. 여기에 녹색인데 이 녹색이 서울은 46%입니다. 그리고 경기 수도권은 34%고 지방 광역시는 23%고요. 기타 지역은 17%라는 얘기입니다. 즉 서울 쪽은 그나마 현 상태로 정체될 가능성이 많다. 그리고 지방으로 가면 갈수록 현 상태로 정체될 확률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지방 쪽은 빠르게 침체된다, 즉 하락을 예측한다는 거죠. 이제 보라색으로 돼 있는 완만하게 회복된다는 것은 서울 쪽은 21%고 경기 수도권은 14%고 지방 광역시는 4%, 지방은 3%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거 보면 완만하게 회복한다라는 그 확률은 지방 광역시와 기타 지방을 보면 3 내지 4%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100명 중에 3명, 4명만 회복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나머지 97명 내지 96명은 회복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로 본다면 앞으로 향후 5년간 부동산에 대한 투자처는 서울하고 경기 수도권에 집중될 것으로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겠죠. 이거는 이 예측이라는 거는 제가 말하는 건 아니죠. 보고서에 나와 있는 통계가 얘기를 하는 거니까요. 좀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향후 부동산 종류별 투자 의향입니다. 이 부자들은 앞으로 어떤 부동산에 투자를 할 것인가, 이 투자 의향이죠. 먼저 이 가운데 부분을 보면 별표가 있지 않습니까? 빨간색으로. 그 다음에 하사표가 있고 상가라고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이 상가를 보시면 이게 보라색이죠? 이 보라색 상가를 보시면 2017년도에는 57.0%고요. 2018년도에는 47.5%고요. 2019년도 예측 투자 의향은 36.5%입니다. 즉 매년 거의 10% 가까이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요 통계를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흔히 부자들, 몇십억대, 100억대 이런 부자들을 그렇게 보면 상가를 많이 가지고 있고 상가 투자에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2017년도부터 2018년 그리고 2019년도 앞으로 투자 의향은 상가가 매년 10% 정도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처럼 이렇게 상가 투자의 의향이 감소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이제 경기가 악화된다는 얘기잖아요. 이 경기가 악화되면 월세가 잘 안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고 거기다가 이 건물, 상가의 공실률이 증가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월세 수입이 줄어든다는 얘기죠. 핵심이잖아요. 한국의 부자들이 또 돈 많은 사람들이 상가를 왜 선호를 하겠습니까? 이 부자들이 상가를 선호하는 거는 노후 대비용이잖아요. 또 한 달에 꼬박꼬박 들어오는 요 월세, 즉 안정적으로 한 달에 얼마씩 들어오는 월세를 선호하는 거죠. 시세 차익보다는. 시세 차익이란 거는 시간이 지난 후에 팔아야지, 즉 매도를 해야지 시세 차익이 발생하는 거고 월세라는 거는 가지고 있으면 한 달에 꼬박꼬박 돈이 들어오니까 따라서 한국의 부자들, 특히 금융자산이 많은 사람들일수록 건물과 상가 쪽에 관심을 많이 가졌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지금에 와서는
상가 건물 관심이 매년 10%씩 정도로 떨어지고 있다는 것. 즉, 월세가 생각만큼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죠. 또 앞으로는 월세가 지금보다 더 많이 들어올 가능성이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상가 투자가 그만큼 매력적이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차라리 상가 투자를 할 바에야 차라리 아파트 쪽에 투자하면 시세 차익도 노리고 또 월세도 받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세 차익 및 월세가 가능한 아파트나 주택 쪽으로 관심을 가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시 별표 위에 있는 별표 상가 밑에 보면 이제 또 다른 별표가 하나 있죠. 그거는 주택하고 아파트인데요. 2017년 같은 경우에는 주택과 아파트에 대한 투자가 12%, 2018년 같은 경우에는 주택과 아파트에 대한 투자가 16.7%, 2019년도에는 주택 및 아파트에 대한 투자용이 22.7%라는 거죠. 여기에다가 요 맨 밑에 있는 파란색이 나오죠. 이 파란색은 주택 및 아파트인데 거주용입니다. 즉 2017년도에는 거주용으로 주택 및 아파트를 9.0% 투자 의향이 있었고 2018년도에는 주택 및 아파트를 거주용으로 13.5%를 가졌고 2019년도에는 14.9%를 가진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2019년도에는 주택 및 아파트를 투자용과 거주용을 합치면 22.79%와 14.9%를 합치면 37.69%가 나옵니다. 즉 투자용이 됐든 거주용이 됐든 아파트는 37.69%고 상가가 36.5%라는 얘기입니다. 즉 2019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는 부자들이 건물, 상가보다 아파트나 주택을 더 투자에 선호를 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상당한 변화가 도래됐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부자들이라 생각하면 상가를 생각했는데 오히려 부자들이 이제는 작은 아파트, 소형 아파트를 투자용 플러스 거주용으로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투자 현황을 보더라도 투자용 주택으로는 중소형 아파트를 가장 많이 선호를 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그렇다면 투자 목적 보유 주택 현황을 보면 중소형 아파트가 57.5%고 대형 아파트가 36.7%고 오피스텔이 27.5%고 단독 주택이나 다가구 주택이 13.1%고 다세대 주택이 8.4%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 보면 야 중소형 아파트가 인기가 있다는 거는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데 순위 2등으로 나와 있는 대형 아파트가 36.7%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아심을 가지시는 분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생각하면 대형 아파트를 투자를 하되 이 지역이 문제라는 거예요. 지역이 지방에 있는 대형 아파트를 투자한 게 아니라 여기 옆에 보시면 이제 선호하는 지역이죠. 투자 목적 보유 주택의 지역을 보면 서울 동남권입니다. 즉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이쪽 라인이겠죠. 그리고 서울 도심권, 종로구나 중구나 용산구고 그 다음에 경기도고 그 다음에 서울에 있는 서북권, 그리고 서울에 있는 동북권이라는 거죠. 즉 부자들이 가지고 있는 대형 아파트는 쉽게 표현한다면 서울 강남에 있는 대형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거지 지방 대도시에 있는 대형 아파트를 가지고 보유를 한다. 이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순위 세 번째로 보면 오피스텔이 있죠. 그런데 요것도 또한 가면 갈수록 오피스텔에 대한 보유가 줄어들 것이다. 그리고 단독이나 다가구 주택에 대한 수요도 줄어들고 다세대 주택에 대한 이거 뭐 빌라하지 않습니까? 요 수요도 가면 갈수록 앞으로 줄어들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는 향후 5년 동안은 어떻게 결론을 내릴 수 있냐라고 하면 만약에 2019년 부동산이 살아난다 라고 한다면 부동산을 투자를 해야겠다라고 한다면 금융자산이 많은 부자들 같은 경우는 핵심은 요거죠. 서울 수도권의 핵심 지역 그리고 중소형 아파트에 관심을 가진다는 거죠. 특히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서울 수도권 핵심 지역 중에서
소형 아파트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면 여러분들이 수익이 창출될 수가 있을 것이다. 요거는 저의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뭘 보고 얘기를 하냐면 금융자산 많은 부자들이 향후 이렇게 투자를 하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늘상 강의하는 것처럼 똑같은 결론이 이렇게 도출이 된다는 거죠. 이상까지 배동찬 교수의 맛있는 도움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